더 공감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살기 위해 보물 같은 책들을 함께 나누는 시니어 북 리더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책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The Terms, Sympathy, Empathy and Compassion 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에서 저자가 독자적으로 출판하였고 본문이 100페이지 정도인 작은 책입니다. 저자는 키에나 프로스트. 2021년 5월에 출간된 책이고 저자는 인간 행동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이 세 가지를 구별하기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진 영한 사전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sympathy는 동정, 공감, 공명. 네이버 사전에는 동정, 연민, 동조, 지지, 공감이라고 나와 있고요. empathy는 심리학에서 감정이입, 그리고 네이버 사전에서도 감정이입, 공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ompassion은 불쌍히 여김, 동정, 그리고 네이버 사전에는 연민, 동정심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sympathy의 어원은 히라버의 syn, together, 그리고 pathos, feeling이라는 뜻의 합성이다. 즉, 함께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참 안 됐다 하고 느끼는 것, 상대방의 관점으로 옮기기는 하지만 아직 그 사람과 약간의 감정적 거리를 유지한 상태를 말한다. 또 영어에는 이 단어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지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단어로서 PT가 있다. PT도 sympathy에서 유래된 단어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관점이 빠진, 단순히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다. 여기에는 상대방을 약간 비하하는 뉘앙스가 숨어 있다. 심퍼시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타고난 심퍼시이다. 2006년 스위스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심퍼시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지었다. 예를 들면 1살 난 아기가 다른 아기가 울면 따라온다든지, 장난감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아기에게 자기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깊숙이 묻혀버릴 수 있다. 두 번째는 학습된 심퍼시다. 자라면서 이 감정을 사용하고 표현하면서 심퍼시를 더 키울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가 없거나 적은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심퍼시란 주관적 감정이고 개인의 사고나 사회적 관계, 그때그때의 기분에도 달려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은 동병상련의 심퍼시를 더 잘 느낀다. 심퍼시를 표현할 때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어려움이나 고통 중에 있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들이 도움을 바라지 않을 때에는 억지로 도우려 하지 말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이 항상 그 옆에 있다는 것만 상기시켜준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나 신앙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거나 강요하지 말라. 베풀되 지나치게 하지 말라. 오히려 작지만 실질적인 것을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집안 청소, 간식이나 식사 제공, 운전해 주는 것, 카드나 간단한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심퍼시를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와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이다. 또한 상대방이 당신을 컨트롤하려는 경우, 심퍼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그리고 늘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인 경우이다. 다음은 엠퍼시로 넘어갈까요? 엠퍼시란 단어는 독일어 Einfühlung에서 왔다. feeling into의 의미이다. 그러면 심퍼시와 엠퍼시의 차이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엠퍼시는 심퍼시보다 약간 더 깊은 의미이다. 심퍼시가 상대방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라면 엠퍼시는 그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감정이입이라는 용어를 쓴다. 엠패스란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한다. 이 능력은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능력은 당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에 큰 선물이 되는 능력이 된다. 심리학에서는 엠퍼시를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누기도 한다. 상대방의 관점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인지적 이입. 이것은 사람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두 번째, 감정적 이입은 상대방의 감정을 똑같이 느낌으로 그 감정에 매몰될 수 있고 정신적 소진, 번아웃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다른 종류인 신체적 이입은 상대방의 육체적 고통과 똑같은 육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인데 쌍둥이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영적 이입은 초의식이나 초월적 존재와 강력한 연결을 느끼거나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깨달음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엠퍼시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과 인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신경과학 연구를 잠깐 소개하면 엠퍼시의 주요 역할을 하는 뇌 부위는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에 깊이 묻혀있는 섬피질의 앞부분, 그리고 전두엽 한가운데 있는 대상회의 앞부분이다. 2018년 한 연구에 의하면
전두엽 배추름 가운데 볼록 나온 부분 중에 아래쪽의 하전두회가 활성화된다. 그 밖에도 뇌의 더 다양하고 복잡한 영역에서 거울 뉴런들이 활성화된다. 우리에게 감정이입 능력이 충분하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즉, compassion이 일어난다. compassion은 suffer together, 즉 함께 경험하거나 겪는다는 뜻이다. 세 가지 용어 중에 가장 깊은 단계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단계까지 가야 컴패션이 된다. 즉, sympathy, empathy를 거친 후 나오는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친절함, 기다림, 참을성, 따뜻함도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미덕 중에 하나이지만 이 능력은 키워나가야 한다. 몇 가지를 제안한다면, 첫째, 아침마다 우리가 각자 하는 방식대로 감사의 의식을 드린다. 둘째, 더 겸손하고 덜 이기적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상대방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삶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생각한다. 넷째, 판단하는 대신에 어떻게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용서할지 배우려고 한다. 다섯째, 나 자신에게 항상 친절하고 남에게도 친절을 표현한다. 한편 컴패션에는 피로가 따를 수 있고 그러므로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쟁심은 금물이며 만일 컴패션이 당신에게 피로감이나 고통을 유발한다면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를 컨트롤하려는 사람에게는 공감이 아무 의미가 없다. 만일 컴패션을 하는 가운데 어떤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저는 세 가지 영어 단어의 차이가 궁금해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공감이라는 단어로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포된 의미를 알고 구별해서 사용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